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항 추진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그렇다고 이게 유체역학 관련한 부분에서 중요하냐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체역학, 여러분들이 학부 때 여기 유체역학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다시 쓰는 거는 저항 쪽이 오히려 더 큰 부분을 차지해요. 이제 수업을 들었으니까 알겠지만은. 그 다음에 추진 쪽은 이 책에서 배우는 거는 그냥 실제적으로 배에 대해서 뭔가 좀 실용적인 그런 접근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나는 유체역학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은 추진 쪽은 그래도 새로운 기분으로 따라올 수가 있어요. 앞에 뭐 저항 쪽이 뭔가 잘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뭐 추진도 안 맞는 것 같다 봤는데,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은 저항 추진이랑 안 맞는 거니까 뭐 선박 구조라거나 생산이라거나 다른 거 많잖아요. 그거를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원래 배울 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7장에서도 배웠던, 7장에서 배웠죠? 추진기 단독 성능.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를 모형 실험을 해가지고 얻은 거를 실선으로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선체 상호작용. 우리가 이미 선체 추진기 상호작용은 크게 두 개를 배웠어요. 하나는 반류비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출력 감소비. 그 다음에 오늘 하나 더 배울 게 상대 회전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선체 추진기 상호작용인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반류비만 모형과 실선 간에 바뀐다라고 봐요. 나머지는 모형 실선이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출력 감소비 구하는 식은 전에 봤었잖아요. 그럼 걔가 모형이랑 실선이랑 같은 출력 감소비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까지 했고, 마지막으로 공동시험이 하나 들어가는데 헤비테이션이라고 씁니다. 근데 요거는 책에 보면 9.5장이거든요. 근데 이것만 1시간 다루기는 좀 뭐해서 10장에 보면은 공동 성능을 관련한 추진기 설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는데 그거 합쳐서 1시간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0장 내용이랑 섞어서 할 거니까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은 요거 두 개가 되겠죠. 다음 시간에 뭐 좀 시간이 나면은, 근데 추진기 설계까지 한 다음에 공동시험 할 거니까 이거는 중간고사 3 바로 전에 할 거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에다 써야겠구나. 이제 자항시험이라고 해서, 장이라고 썼네. 모형시험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해석하는 거 숙제를 하기 위한 모형실험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뽑아내서 실제 배의 성능을 추정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하는 시험이 자항시험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뭐 어차피 우리가 직접 실험 보여주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다라고만 설명을 해주면은 뭐 충분할 것 같아요. 중요한 컨셉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공동시험은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이거를 지우고, 우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하나 좀 중요한 거 얘기를 해봅시다. 추진기 성능 곡선을 그릴 때 추진기 성능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성능의 중요한 지표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토크, 하나는 추력. 걔를 각각 어떻게 무차원화를 했어요? 추력 계수. 그 다음에 써봅시다. 저번에 배웠으니까 n을 먼저 쓰는 게 일반적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그 데이터 올라가서 과제 5번 풀어보면 아시겠지만은 KT가 KQ보다 한 10배 정도 크게 나오거든요. 뭐 이제 왜 그렇게 크냐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실제로 재면은 토크랑 얘랑 추력이랑 서로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얘는 뉴턴미터고 얘는 뉴턴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뭐 그냥 숫자만 잘라놓고 봤을 때 10배 차이가 나든 100배 차이가 나든 의미는 없잖아요. 그냥 서로 다른 물리량이니까. 근데 한 그래프에 그릴 때는 이제 KT가 KQ보다 많이 크면은 여러분들이 KQ는 여기 있고 KT는 이런 식으로 있으면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얘가 좀 변화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곱하기 10 정도를 해주면 비슷한 오더에서 노는 게 잘 알려져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KT. KT는 조금 더 빨리 떨어지다가 0이 좀 더 먼저 닿는다고 했죠. 왜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때 다 얘기했었잖아요. 가로축이 뭐예요? 전진비잖아요. 전진비는 뭐 어떻게 정의가 돼요? ND분의 V. 근데 ND는 우리가 잠깐만 프로펠러 도는 거를 옆에서 보면은 날개가 이런 모양으로 생긴다고 했죠. 제가 저기 수업 때 알려드린 프로펠러 형상 뽑는 웹사이트 가서 해보시면은 프로펠러 중심축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날개가 배치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쪽 성분은 뭐였어요? 유동 중에 일로 들어오는 성분은 회전으로 인한 거. 이쪽은 배의 직진. V라고 썼는데 실제 배 뒤에서는 VA라고 해서 반류비가 들어간 항이잖아요. 이런 식이었죠. 애초에 그냥 VA라고 씁시다. 이제 오늘은 이거 V랑 VA 구분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됐을 때 전진비가 커지면은 ND 아니면 2파이 ND잖아요. 전진비가 커지면 2파이 ND가 작아지는 거. 아니면은 V가 커진다고 하는 게 좀 더 직관적이겠네요. V가 커지는 거. 회전수보다 전진 속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VA가 막 커졌으면은 유동이 어느 쪽으로 들어와요?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데? 날개 입장에서 보면은 바듬각이 1로 가야 날개 입장에서는 바듬각이 커져서 양력이 더 커지는 거죠. 이쪽으로 유동이 들어와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잖아요. 날개 바듬각이잖아요. 쭉 오다가 어느 순간 코드라인을 지나서 이게 코드라인이죠. 전진비가 커지면은 유동이 이렇게 오던 게 전진비가 커지면 예성분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오던 게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어느 순간은 코드라인이랑 평행하다가 어느 순간은 코드라인보다 더 내려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날개가 양력을 발생을 못 하잖아요. 양력을 발생을 못하면 그로 인한 추력도 발생을 못 하겠죠? 어차피 이 날개가 발생한 양력 중에 축방향 성분을 다 적분한 게 추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추력이 0이 되기 때문에 전진비가 커지면은 어떻게 된다? 날개 바든각이 작아진다. 그래서 추력이 줄어든다. 이게 되게 7장에서 되게 중요한 결과를 그때 얘기하기를 얘만 이해하면은 나머지들 이제 다 이해하는데 문제 없다고 했는데 결국엔 얘를 가지고 뭐를 설명하려 했냐면 이 그래프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추진 시험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니까 여기다가 안 지우게 따로 그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효율을 하나 정의를 했었죠. 에타 5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뭐 이제 VA라고 하면 추진기에 와닿는 속도라고 이해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들어오는 일률, 얘는 프로펠러가 생성하는 일의 양, 일률, 프로펠러가 추력을 통해서 발생한 일률, 토크로 인해서 우리가 추진기에 해줘야 되는 양. 그걸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KT, KQ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그냥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됐나요? 맞죠? 잠깐만 얘가 어차피 D를 하나 더 먹고 있으니까 ND분의 V인데 안에 있는 D는 얘 때문에 지워져요. 서로 약분돼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추진기 곡선이 이렇게 떨어지죠. 효율까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효율은 뭐의 효율이냐면은 추진기 단독 효율이에요. 추진기 아직 배랑 서로 선체랑 상호작용 생각 안 한 거죠. 그럼 얘는 지워도 되겠네. 자, 이제 그러면 추진 시험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꾸 연락이 왔어. 사람들이 회의가 취소됐다고 하니까 일을 안 해도 되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해서. 네. 하여튼 이제 얘기를 할 거는 책 내용이랑 연결을 해서 할 건데 우리가 그럼 추진기 단독 성능 곡선은 얘라는 거를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름이 그거예요. 추진기 단독 성능 곡선. 단독 시험을 해서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얘를 이제 모형선이랑 실선 스케일 간에 뭔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반영을 해주면 실선의 단독 성능 곡선이 나오겠죠. 우리가 앞에 저항 시험 얘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실선이랑 모형선이랑 레이놀드 수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레이놀드 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걔만 반영을 해줬죠. 어떤 식으로 해줬어요? 깨끗이 다시 써볼까? 안 되네. CTS를 우리가 궁금해한 거죠. 그럼 우선 어떻게 했어요? CTM에서 마찰이나 점성 관련 성분을 뺐잖아요. 1 플러스 K CF M을 빼줬어요. 그 다음에 다시 뭐 해줬어요? 얘만 해주면 뭐가 나와요? 여기까지 했을 때 CW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해주면은 CFS 한 다음에 아마 뭐 CA나 CAA 같은 게 있었긴 했죠. 맞아요? 예. 근데 CAA는 배 상부 구조물이 있는 다음 얘기니까 우리가 오늘 신경 쓸 건 아니고, 요거는 뭐 실선이랑 모형선 차이가 엄연히 있는 거니까 중요하죠. 그러면은 조금 더 정리를 해줍시다. CTM 빼기 어차피 1 플러스 K로 엮이잖아요, 둘이.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얘는 순전히 레이놀드수의 함수였잖아요. 그래서 모형선과 실선 간의 차이는 결국엔 뭐의 문제다? 레이놀드수에 대한 마찰을 고정을 해주면 되죠. 마찰을.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추진기도 똑같아요. 레이놀드수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실제랑 모형선이랑. 그러면 얘는 선박, 선체, 추진기. 추진기도 레이놀드수 차이로 인한 마찰 성분이 뭔가 영향을 줄 거예요. 다른 거는 전혀 영향 안 줘요. 다른 거 뭐 차이가 있을 게 없잖아요. 수면도 없는데 추진기는. 수면 없으니까 프루드수 차이도 없고 뭐 아주 좋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추진기의 레이놀드수의 영향은 날개가 있을 때 우리가 양력은 전적으로 뭐의 문제라고 했어요? 들어오는 유동에 대해서 수직인 거예요. 그걸 양력이라고 불러요. 들어오는 유동에 평행한 거를 항력, 드랙. 몇 분 됐어요? 15분. 15분? 이것만 하고 자릅시다, 그러면. 그럼 추진기에 들어오는 걸 우리가 리프트랑 드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리프트는 전적으로 뭐의 문제다라고 했어요?
운동학적 관점에서 유동의 방향을 꺾어주는 걸로 인해 발생한다 했죠. 유동의 방향을 꺾어주는 건 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으로 인해서 뭐 레이놀드 수가 문제가 돼요? 전혀 안 돼요. 레이놀드 수가 심지어 관련이 없는 포텐셜 유동에서도 리프트는 계산이 돼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쿠타 주코스키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잖아요. 서큘레이션 집어넣고 유동 속도 넣어서. 그러니까 얘는 점성이랑 아무 상관없이도 계산은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리프트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모형선이랑 실선이랑 리프트에 대한 무차원압값, 그러니까 양력 계수라고 할 만하죠. 걔는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드랙인데, 날개에서 드랙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드랙, 레이놀드 수의 차이로 인해서 뭔가 영향을 받을 것 같은 드랙 성분은 뭐가 있을까요? 날개 표면에 가는 유동에 마찰이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진기, 아까 축 방향 그려놓고 추진기 축 방향으로 들어가는 힘의 합력은 추력, 추진기의 수직인 방향은 힘 자체가 아니라 얘 곱하기 추진기 중심 축에서 날개 면까지의 거리를 곱하면은 모멘트가 되니까 그걸 적분해야 토크죠. 뭐 어쨌든 토크는 맞아요. 그러면 드랙 성분은 분명히 유동의 수직 방향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유동의 평행한 방향, 드랙 성분은. 그럼 마찰이 유동의 평행한 방향인데 얘가 토크에도 영향을 주겠죠. 성분 분해를 해주면. 드랙이 날개 방향으로 주로 작용한다고 치면은 회전 방향이랑 축 방향이랑 둘 다 영향을 주잖아요. 분해가 그렇게 되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드랙이 뭐에도 영향을 주고 추력에도 영향을 주고 드랙이 토크에도 영향을 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 물론 리프트가 드랙보다 훨씬 커요. 날개가. 그러니까 리프트가 메인이긴 한데 어쨌든 마찰로 인한 거를 정 생각을 하자면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모형 실선 레이놀드 수 차이 나는 건 아니까. 그러니까 걔를 정 생각을 해주려면 마찰로 인한 드랙 차이가 있겠구나. 마찰은 레이놀드 수 문제니까 드랙의 차이가 있겠구나. 근데 드랙이 성분 분해를 해주면은 축이랑 회전에 대한 문제가 되겠구나.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식만 얘기하고 잘랐다 갈게요. 책 273쪽 보면은 KT인데 실선, KT인데 KT가 아니지, KQ인데 실선 두 가지를 구하는 식이 있거든요. KTM 빼기 델타 KT.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형 프로펠러를 뺑뺑 돌려서 얻은 KT랑 KQ 여기 있는 거죠. KT랑 KQ를 구하면은 이렇게 나와 이거가 나와요. 그럼 거기다가 레이놀드 수 차이로 인한 보정을 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 레이놀드 수 차이 보정은 전적으로 뭐의 문제라고 했어요? 양력이 아니라 드랙의 문제잖아요. 드랙은 마찰의 문제고. 그렇게 돼서 책에서 보면은 이거 식을 일일이 쓰는 것도 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고요. 피가 안 들어가지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CD는 밑에 또 있죠. 델타 CD는 이거 식 일일이 쓰진 않을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CDM이랑 CDS 책에 써져 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식 전체를 놓고 보자면 어떤 얘기냐면은 CDM, CDS는 뭐예요? 모형 프로펠러의 드랙, 마찰로 인한 실제 크기 프로펠러의 표면의 뭐 마찰이랑 등등을 고려한 드랙. 그래서 둘이 차이를 내면은 델타 CD가 나오고 이만큼이 토크랑 추력에 영향을 준다. 이거 이해되시죠? 뭐 여기에다가 왜 이런 게 써져 있냐라고 하면은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얘가 원래는 Z 곱하기 C 오버 D거든요. 이거 뭐예요? 코드 길이. 코드 길이 무차원한 거예요. 왜 이 짓거리를 해주냐면은 날개 길이만큼 마찰이 작용을 하잖아요. C가 코드 길이니까 날개 단면의 길이잖아요. 그만큼의 마찰이 작용을 하니까 C 오버 D라는 게 코드 길이 얘기하는 거고 Z는 날개 수거든요. 날개 수가 많을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마찰이 커지겠죠. 그렇게 돼 있고 여기 P 오버 D는 이제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그냥 피치 B를 집어넣은 이유가 우리가 프로펠러 날개에서 추구에 대해서 날개 코드에 대해서 거의 수직으로 나온다라고 양력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드랙이 원래 이 방향인데 요거 분해를 해주잖아요. 근데 요 방향 성분, 지금 우리가 추력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 방향 성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날개에 대한 이 방향에 대한 코드에 대한 라디안만큼 뭔가를 곱해주면 방향이 되잖아요. 방향 성분이 나오잖아요. 원래대로 하면은 사인 P 정도 나오겠지. 추력 성분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피치각을 가지고 요거랑 축 방향으로 바꿔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축 방향.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붙는 개수는 그냥 사람들이 대충 일반론적으로 이 정도로 가자라고 한 거예요. 원래는 이 식보다 훨씬 복잡한데 드래그를 해가지고 성분 분해를 해줘서 어떻게 해줘야겠죠. 근데 그걸 일일이 하는 게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이 식으로 간단하게 한 건데 그래도 각 항들이 의미하는 거 정도는 알면 좋겠죠. 그 다음에 토크 개수에 대해서는 원래는 축 방향 말고 여기 회전 방향으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성분 분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거 귀찮으니까 안 하고 얘 곱한 걸로 퉁친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 델타 CD 있고 요거 있고 그래서 이거만 빼주면은 우리가 완료가 됩니다. 근데 요거식 한번 보시면 CDM은 뭐에 대한 함수냐면은 모형선 스케일의 레이놀즈 수에 대한 함수예요. 식 12번. 모형선 스케일의 레이놀즈에 대한 함수인데 CDS는 뭘로 나오냐면은 보시면 뭘로 나와요? 식 13번에 조도밖에 안 나오죠. 레이놀즈 수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 조도라는 개념 어디서 배웠어요? CA에서 배웠잖아. CA 구하는 식에 보면 이 KP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모형선 저항에서 실선 저항 갈 때 얘가 KP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CDM은 레이놀즈 수에 대해서 구하는데 CS는 그냥 실선 스케일인데 원래대로 하면은 레이놀즈 수에 실선 스케일 레이놀즈 수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걸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KP에 대한 함수로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이 엄청 완전히 그 모든 물리적인 걸 반영한다라고 보긴 어렵겠죠. 그냥 어느 정도 적절히 간단하게 한 식이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잘랐다 할게요, 그러면은.